반갑습니다. 붓질입니다. 오늘은 영상 일러스트 의뢰 진행 과정을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상 일러스트는 뭐 다른 출판이나 패키지 일러스트처럼 이렇게 인쇄를 하면은 바로 완성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림을 가지고 영상으로 제작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상 일러스트 의뢰는 클라이언트에서 단독으로 오는 경우보다요, 클라이언트의 의뢰를 받은 영상 프로덕션에서 섭외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뢰가 오는 경우는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는 영상 자체뿐만 아니라 영상을 포함한 대부분의 매체를 다 다루는 게 광고 대행사예요. 그러니까 뭐 CF에 들어가는 그림이 그 CF뿐만 아니라 인쇄나 뭐 다른 제품에도 들어갈 만한 그림이다라고 하면은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이때는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의뢰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복합적인 형태의 영상, 그러니까 그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델이 또 섭외가 돼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아는 뭐 탤런트나 영화 배우를 이 CF에 등장을 시켜서 복합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 경우에는 그림만 갖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 쪽에서 의뢰를 받게 되면 캐스팅 업체에 또 의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캐스팅 업체는 말 그대로 이제 그 CF에 들어갈 모델을 섭외하는 업체인데, 이 캐스팅 업체에서도 일러스트레이터를 섭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프로덕션 통해서 오는 경우는 일반적인 영상 의뢰 올 때고,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올 때는 좀 덩치가 큰 경우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스팅 업체에서 오는 경우는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들도 같이 섭외가 됐을 때 이 캐스팅 업체를 통해서 의뢰가 들어오게 돼요. 영상 일러스트의 계약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계약을 많이 했어요. 하나는 매절 계약인데, 요거는 한 컷당 얼마를 주로 이야기를 해요. 전체 그림을 하나를 다 작화를 하고 그 작화된 그림을 분할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역시 한 컷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컷마다 얼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는 거죠. 매절 방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영상 레퍼런스를 확인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컷수가 있을 것 같다를 미리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뭐 30초짜리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풀컷이 한 5컷 정도 들어간다. 그때 그 경우에 이제 레이어 분할과 상관없이 그냥 컷당 얼마를 책정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는 매절 계약을 많이 했다가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약간 좀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어떤 거냐면 어떤 컷은 레이어가 분할이 별로 안 되는 컷이 있어요. 공이 하나 굴러간다 그러면 공만 하나 그리면 되는 컷이 있고, 또 어떤 컷은 뭐 나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나무까지를 다 분할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레이어 분할이 필요한 컷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 이제 이런 컷들을 일일이 레이어 분할되는 개수에 따라서 뭐 가격 측정을 하는 게 좀 어렵긴 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레퍼런스 상에서 정지된 컷을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컷수가 나뉘면은 충분히 영상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영상을 앉혀보면 상당히 비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결국에는 처음에 제시됐던 레퍼런스 상에서의 컷 수보다 더 많아지거나 하나의 컷에서 분할되는 레이어도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그냥 이 영상 자체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고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레퍼런스 상에서 보이는 컷 수와 제가 이제 작화하면서 더 더해지는 컷수, 그리고 레이어 분할도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다를 제가 다 미리 계산을 해서 영상 하나 전체에 들어가는 작화를 통째로 다 책정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건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작업을 참여했었던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통 문화를 디지털과 접목을 시켜서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에 관계됐던 레퍼런스예요. 사람들이 다니는 어떤 공간에 테이블처럼 이루어진 디스플레이가 있고 스탠딩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예전 조선시대의 경복궁을 복원을 해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다음에 이 경복궁에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날씨가 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뢰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를 제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요거를 토대로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경복궁 의뢰를 받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한 달에 해당하는 스케줄을 간단하게 작성해서 제시했던 거예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프로덕션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시한 스케줄이나 거기서 이야기하는 마감 시간이 늦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그림을 그쪽에 보내드리지 못하면은 그쪽에서 영상을 제작을 못해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매체에서 작업했던 것보다 영상 매체가 저는 상당히 좀 깔끔해서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딜레이가 없어요. 거의 스케줄대로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요. 레퍼런스 확인 뒤에는
이제 미팅하고 나서 스케치를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임 줄 것인지에 대한 거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초반에 경복궁 내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모션을 취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레퍼런스를 확인하면서 제시를 했던 거예요. 보시면 뭐 지게를 맨 사람이 뭐 지나가고, 엿장수가 엿을 이렇게 가위를 치면서 지나가고, 그다음에 빗자루 든 사람들이 있고, 뭐 가마꾼들이 가마를 메고 지나가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제가 경복궁의 궐 밖에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스케치해서 제시를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영상 프로젝트는 이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대한 파트를 제시를 제가 미리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레퍼런스 상에서 저한테 보내줄 때도 제시가 된 경우 있지만은 자세하게 제가 더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죠. 이제 그래야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스케치가 끝나면 시안을 이제 작업을 하는데, 모든 자료는 일러스트레이터 입장에서 다 자료를 찾아야 돼요. 그게 조금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도 기존에 있었던 자료들을 어느 정도 다 확보를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작화를 진행을 했죠. 시안이 끝나면 이제 작화가 들어가요. 작화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정확히 저는 한 달이 걸렸어요. 이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그린 건 아니고요. 기와나 아니면 바닥 혹은 이제 이 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키트를 가지고 계속 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기와장이나 뭐 담벼락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샘플을 굉장히 크게 작업을 해놓죠. 그래서 크게 작업한 걸 가지고 여러 갈래를 붙여서 이용을 해요. 그 다음에 중복되는 건물들은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서 또 나중에 써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경복궁 걸레에 있던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을 조금 고증을 해서 그 나무들 중에 10가지를 뽑은 다음에 이 10가지를 뽑은 나무들을 각각 다 또 10개씩 다 작화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화를 하나의 키트로 만들어서 이 키트를 이 경복궁 안에다가 다 이렇게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화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끝난 그림의 그 오브젝트들을 나누기 시작을 해요. 미리 이제 레퍼런스 상에서 뭔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미리 나눠놓긴 하는데, 근데 너무 이제 레이어 분할되는 걸 먼저 생각을 하면은 작화가 제대로 잘 안 나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화 방식이 레이어 분할을 하면서 해도 이제 크게 퀄리티 지장이 없으면 그대로 가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레이어를 나누지 않고 작화 분위기만 먼저 다 뽑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작화 분위기가 다 나온 다음에 걔네들 다시 이제 레이어 분할을 잘라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물 같은 경우에도 다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리나 관절들 다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인물들은 전부 다 이제 걷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인물들의 상체와 밑에 있는 다리 부분은 다 각 관절이 다 분리가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상의 작화는 크게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전체 작화, 그 다음에 분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계약을 할 때도 작화뿐만 아니라 이 작화를 어느 정도까지 레이어 분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화 못지않게 레이어가 분할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작업해야 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완성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피드백이 오는데, 영상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그 처음에 레퍼런스 상에서는 충분히 될 것 같았는데 영상으로 이제 만들고 보니까 뭔가 더 공간이 비어 보이거나 했을 때 이제 더 추가적으로 레이어 분할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다른 작화들을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피드백이 제일 많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작화가 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상 퀄리티는 확실히 높아져요. 이건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한 거는 다 피드백은 수용을 하는 편이고요. 개인적으로 영상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작화를 이용해서 영상 나온 거 보면 굉장히 뿌듯할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영상 일러스트에 대한 의뢰 진행 과정을 한번 알아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